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중국 대표팀이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본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수적인 우위를 점하고도 패배하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고, 이번 경기 패배로 인해 사실상 이번 U23 아시안컵에서도 조별 라운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졌는데,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이번 일본과의 경기에서 수적인 우세를 점하고도 패배한 중국 대표팀에게 정말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2024 AFC U23 아시안컵 B조 1차전에서 일본 대표팀과 중국 대표팀이 중요한 맞대결을 펼쳤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맞붙은 양팀 일본 대표팀과 중국 대표팀은 각각 FIFA 랭킹 18위 그리고 88위 자리에 위치한 기본적인 축구력 자체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팀들로서 U23 대표팀의 경우에도 일본 대표팀은 7회 연속 올림픽 본선 무대에 진출, AFC U23 아시안컵에서도 2016년 대회에서는 우승, 지난 대회 3위의 성적을 거둘 정도로 아시아 내에서도 강팀으로 꼽히는 팀인 반면, 중국 대표팀은 개최국 자격으로 참가한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예선을 뚫고 본선 진출에 성공한 적이 없고, AFC U23 아시안컵에서도 4대회 연속 조별 라운드 탈락을 거둘 정도로 정말 처참한 성적을 기록 중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일본 대표팀에게 거의 절대적인 우세를 점칠 수 있는 경기였고, 중국과 일본은 우리 대표팀과 한 조에 포함된 팀들인 만큼 이번 경기는 우리 대표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일본 대표팀은 당연히 객관적인 전력상 차이가 꽤 나는 팀들인 만큼 기본적인 볼 소유권과 주도권을 가져가는 경기를 펼쳤고, 일본 대표팀은 전반전 8분 만에 야마다 선수의 크로스를 이어받은 미츠키 구류 선수가 다이렉트로 발을 갖다 대면서 일본 대표팀이 일찌감치 중국을 상대로 리드를 잡는 순조로운 전반전 초반 경기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일본 대표팀은 전반전 17분 니시오 류야 선수가 감정적인 팔꿈치 공격으로 중국 선수를 가격했고, 이것이 VAR 판독 결과 다이렉트 퇴장 판정을 받게 되면서 경기 상황은 급격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10명이 되자 일본 대표팀은 한 수 위의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중국 대표팀에게 밀리기 시작했고, 일본 대표팀은 90분 동안 슈팅 숫자가 8대10, 볼 점유율이 38대62로 중국 대표팀에게 밀리는, 일본이 중국에게 밀린다, 정말 좀처럼 보기 힘든 양상의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하지만 중국 대표팀은 오늘 경기에서 추가 시간 포함 무려 80분의 경기를 일본보다 한 명이 더 많은 상태로 경기를 했지만 많은 찬스를 무산시키면서 번번이 득점에 실패했고, 결국 이번 일본 대표팀과의 경기를 0대1로 패배하는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게 되었는데요. 물론 중국이 일본을 이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번 경기만큼은 11대10으로 싸웠기 때문에 중국이 못해도 무승부 정도는 따냈어야 하는 경기였고, 11대10으로 싸우고도 졌다는 것은 아무리 중국이라고 해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이번 일본과의 경기에서 수적인 우세를 점하고도 패배한 중국 대표팀에게 정말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U23 대표팀 감독은 선수 시절에도 하이라이트가 없었고 코칭 경력에도 하이라이트가 없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국가대표 코치로 있을 수 있었을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것이다. 현재 중국 대표팀 선수들인 우레이, 장림펑, 장위닝, 웨이 시아오를 소중하게 여겨라. 미래는 없다. 5년을 낭비했다. 이 코치는 어떤 종류의 훈련 세션을 이끌고 있나? 아무것도 없다. 오랫동안 팀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왜 이 팀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감히 이딴 식으로 올림픽에 나가는 것은 축구에 대한 모욕이다. 이 대회가 언제 다시 개최되냐? 현재 중국 축구는 세계적인 수준의 대회에 출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먼저 아시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쓰레기 같은 팀이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는다면 그것은 축구라는 스포츠에 대한 모욕이 될 것이다. 축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중국의 올림픽 출전 자격에 대해 결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토너먼트 상위 4위권 진입은 불가능하지만 조별 라운드에서 4위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U23 아시안컵에서 1승 12패를 기록 중인데 아직도 올림픽 생각이 나다니 대단하네. 파리에 갈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저 언론의 상상일 뿐이다. 중국 A대표팀이 월드컵에 나갈 확률보다 더 낫다. 재능도 별로고 체력도 별로고 지성도 없고 투지도 없고 남자답게 피 터지게 싸우는 기질도 없다. 80분 동안 11대10 대결을 벌이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고, 결국 인원이 더 많은 팀이 지쳤고 인원이 적은 팀은 할 일이 없었다. 결말은 이미 정해졌는데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떠나면 안 될까? 또한 생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속도도 없고 조화도 없고 미드필더도 없고 전술도 없고 노력도 없고 경기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한국은 일본보다 경기하기가 더 어렵다. 한국은 병역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팀이다. 이 쓰레기 무리는 경기 내내 한 골 뒤쳐져 있는데도 여전히 후방에서 천천히 공을 패스하고 있었다. 보기만 해도 화가 날 것 같다. 중국 축구는 기본기 연습부터 해야 한다. 전술에 대한 이야기는 말도 안 된다. 공을 패스하고 공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슈팅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축구 자체에 대한 모독일 뿐이다. 등등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이번 경기에서 수적인 우위를 잡고도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 중국 대표팀의 경기 내용에 대해 상당한 실망감을 드러냈고, 사실상 이번 경기 패배로 인해 이번 U23 아시안컵에서 올림픽 출전권이나 토너먼트 진출을 바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확실히 중국으로서는 현실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포함된 조를 뚫고 8강에 진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마침 일본 대표팀이 스스로 퇴장을 당하면서 중국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만약 이번 경기에서 일본을 잡았다면 한국에게 패배한다고 해도 아랍에미리트를 잡고 2승 1패로 16강에 진출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중국 대표팀이 이번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냥 날려버린 것은 그야말로 천재 1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으로서는 1패를 하는 상황에서 2차전 대한민국 대표팀을 상대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만약 한국에게도 패배를 당해 2패를 기록하게 된다면 사실상 탈락이기 때문에 중국 대표팀에게 이번 경기 패배는 그야말로 뼈아픈 패배였고 사실상 이번 대회에서도 중국 대표팀이 탈락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